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8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약 50분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그리고 분석,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다채롭게 준비해봤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비중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온 종목이 있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분석하고 매수가, 매도가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황 변동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76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0.03% 하락, 0.78포인트 거의 하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낙폭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북 리스크가 좀 나왔죠. 아침에 6시 57분께 일본을 지나 동해상으로 북한이 미사일 한 기를 발사를 했습니다. 도발이 다시 시전이 된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조금 출렁거리다가 우상향하면서 오히려 상승 반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는 시장의 분석인데 수급 주체 좀 변동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1,568억 원 팝니다. 그런데 기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관이 매도 물량을 쭉 줄이면서 현재 4억 원 매도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개인은 1,263억 원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한다면 코스피의 상승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668.67포인트 0.5% 가까운 상승인데 일중 흐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지금 상승 전환을 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665포인트부터 현재 668.69포인트 지금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오늘의 고점 부근이고요. 강보합권을 넘어서서 이제 상승 흐름들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여전히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52억 원 순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매수 물량 전 시간대 30분 전보다 많이 늘렸네요. 54억 원 매수까지 늘렸습니다. 기관은 46억 원 파는 가운데 연기금만이 순매수한다.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이었는데 현재도 약보합권입니다. 1132원 20전, 40전 정도 하락하면서 원화 소폭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 셀트리온, 넥슨GT, 카카오, 롯데쇼핑, 샘코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의 1등 공신이면 오늘 셀트리온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중에 129,8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도 6.69%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나흘째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역시나 셀트리온의 이슈는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입니다. 오는 29일 임시주총 열고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와 유가증권신가 이전 상장 안건에 대해 결의할 예정에 있는데 기대감으로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슨G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GT 상한가 지금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신작 돌풍의 강세입니다. MMORPG 게임 X의 흥행 돌풍인데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주가의 호재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소식이 오늘 장중에 카카오를 52주 신고가까지 또 견인하기도 했는데 어느새 13만 5,5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을 위해서는 상장 후 15거래일간의 평균 시총이 유가증권 시장 50위 안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만족을 하면서 어느 정도 특례 편입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쇼핑 살펴보도록 하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압박을 받아왔고 여러 가지 손실도 굉장히 크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중국 롯데마트 철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롯데쇼핑 오늘 8% 가까운 급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롯데마트는 최근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 선정하고 매장 처분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정해진 상태는 아닌데 매장 전체를 파는 방안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중국 내 골칫거리를 아예 싹 털어버린다라는 측면이 악재의 해소 측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샘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코는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데
지금 14%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공모가는 살짝 웃돌고 있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샘코 같은 경우 국내 유일의 항공기 도어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당기순이익 288억 원, 매출 288억 원, 당기순이익은 20억 원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오리온홀딩스, LG전자, 넵튠, NK 나와 있습니다.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는 지금 인기공유 종목 6위인데 코스피 시가총액도 6위입니다. 외국인 매도에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5위 자리를 LG화학에 이틀 전에 넘겨줬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요. 딱히 어떠한 악재는 보이지 않지만 외국인 매도가 집중이 된다. 이 부분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주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오리온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가면서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낙폭을 조금은 줄였지만 여전히 2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어느새 주가가 9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고가는 91,5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LG전자에 10만 원까지도 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V30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에 백색 가전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OLED 증설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LG전자 주가에 대해서도 긍정적 모멘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넵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튠 추정 지분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비상장사인 블루홀의 지분 2.35%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분 가치 상승으로 전일 대비 26.3% 상승이 아니라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에서 투자받은 100억 원 중에 50억 원을 블루홀 투자에 활용했는데 이 가치가 높아지면서 넵튠의 주가도 덩달아서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평가입니다. 마지막 N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저장용기 공급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수소 저장 탱크 제조업체인 NK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오늘 정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할 거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모 팀장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나테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나테 같은 경우는 AF, 이제 오토포커스라고 불리는 이 드라이버 IC 칩을 주력 매출에서 생산, 공급하는 업체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듀얼 카메라와 관련된 트렌드, 카메라 부품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분류가 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던 종목이고, 이번 주 이제 공시 나온 부분이 있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 대표이사가 2대 주주였던
VC 물량 전량을 이제 매수하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VC가 가지고 있던 물량은 약 9.65%로 이 물량을 이제 전량 다 매입을 좀 한 상황이고, 매입 단가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매입 단가가 15,909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주당 16,000원 정도 가격의 이대주의 지분을 이제 매입을 한 상황이고, 이번에 이대주 지분을 매입을 좀 하면서 몇 가지 조금 이제 괜찮아진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약 34.5%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경영권 좀 안정을 할 수 있는 지분율을 좀 확보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관련된 것은 그동안에 우보행 이슈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완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대표이사가 주당 한 16,000원 정도 지금 매입을 한 상황은 향후 이 동일아테는 주가 자체가 16,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어떤 사업적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매입을 했다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어떤 자신감, 사업에 대한 자신감, 마인드, 이것을 굉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일아테는 대표이사가 매입한 16,000원 이상의 가치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봉 차트상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동일아텍이 최근에 추세가 좀 좋아지면서 이제 저점과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는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는 상황들이고, 현재 주가 자체가 잘 보시면 약간의 추세대를 형성을 좀 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은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 타이밍 가져가실 분들은 좀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분명히 가능한 지점이다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상 반등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제 전방업체,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제 아이폰까지도 올해 하반기 신제품을 모두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스마트폰 전쟁, 듀얼 카메라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듀얼 카메라와 관련된 부품주들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외형 성장,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형노선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노선 같은 경우는 그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전체로 공급하는 업체이고, 일부 사업으로 벽지 사업을 좀 공급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알려져 있고, 아무래도 하반기에 우리가 가장 크게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주력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합성 피혁이 카시트나 도어 트림을 많이 공급이 되는데, 그 주력 고객사 쪽이 신차를 올해 하반기에 많이 출시를 좀 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사실은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력 고객사가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조금 부품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조금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하반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화장품 퍼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산업으로 볼 때는 화장품 쪽으로도 역시 이 합성 피혁이 이제 공급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시점이고,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대감을 좀 가질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비트컴퓨터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는 한 30년 정도의 그 의료 솔루션을 좀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시장에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의료 정보에 대한 매출 비중이 67%고,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유효 헬스케어 사업이 약 한 13% 정도, 교육 사업이 한 1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신규 사업으로 의료 정보 관련된 그 원격 사업에 대한 시장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것보다는 기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제품명으로 이제 클래머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 솔루션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한 7월 정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 향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사업으로 좀 전환을 좀 하면서 이익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미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좀 시장에서 높이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에서까지 들어올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씩 관심을 좀 높여가는 상황들이고, 아무래도 클라우드 기반 같은 경우는 과금 체계가 조금 기존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는 속도는 둔화될 수, 좀 약간 느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 비전으로 보았을 때는
비용이 크게 발생할 부분이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누적적으로는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을 계속 가져갈 수 있어서 아무래도 주가 자체도 조금 느리겠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PNT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그 전기차와 관련된 섹터 내에 약간 한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내연기관차 생산 및 판매를 중지하는 것까지 이제 법안을 좀 논의한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 장 초반 월화 장에 굉장히 좀 강한 부분을 좀 보였고 주말로 오면서는 약간 소폭 조금 주가가 좀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중국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법안들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주가도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작년까지만 해도 뭐 사드에 대한 역풍으로 같이 엮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장이 자연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이런 사드 역풍에 대한 부분도 맞지 않고 있고 굉장히 주가가 우상향하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사실은 최고점이 19,750원을 터치한 이후 약간 소폭 밀리긴 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았을 때는 한 20일 정도 이평선에서 분명히 지지받는 모습 나오면서 제가 3차 목표가 제시해드린 22,000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T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T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 후공정 장비 업체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2017년부터는 OLED 디스플레이 장비를 신규로 좀 공급하면서 그 OLED 시장에 최근에 진입을 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생각보다 기업의 규모는 작은데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상당 부분 많은 장비를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장비군에서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비 업체들하고 좀 다르게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전기차 그리고 기타 여타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이 좀 넓어지고 있는 부분이 종목 내 기업 내에 지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질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지금 좋지가 않았었고 최근 2분기에 이제 매출액 199억에 영업이익이 34억 정도로 흑자 전환을 좀 하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과 향후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실적으로 함께 연동돼서 갈 수 있다라고 보았을 때는 주가가 지금 다시 바닥에서 우상향 갈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지난주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지금 오늘 장중 5% 이상 강하게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한 이번 주 들어 약 10%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일부 매집을 위해서 좀 수량을 늘려가는 것 때문에 좀 일정 정도의 어떤 매수 세력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은아난텍부터 SNS텍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연락이 왔네요.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이제 LG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이노텍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주가의 상승력, LG이노텍이 9월 초까지 주가 상승을 보여주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제의 그 사봉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거래량과 함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 X 출시가 좀 늦어지긴 했지만 12월 3일로 확정이 되면서 이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평가가 많이 현재 있는 상태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00억 정도 가까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 한 50% 이상의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X 같은 경우에 초기 물량 생산에서 경쟁사 다른 부품업체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차별화를 LG이노텍 자체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LCD 모델, 그러니까 아이폰 8, 그리고 8 플러스, 그리고 4분기는 OLED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폰 X의 생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화는 크게 종전보다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왔을 때 주가가 낙폭을 축소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LED 같은 경우에 수익성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본업 가치에 대한 시적 증가도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LED에서도 이제 고파워 조명 쪽에서의 매출 비중 증가가 가능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때는 부침이 시적이 있을 수 있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확고하게 주가가 시적이 좋아지고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17만 원,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 16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이었고요. 이제 이영환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떤 종목부터 오늘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동안 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던 시장의 흐름이 가령 이제 수소차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일부 바이오 섹터 혹은 게임 섹터의 종목들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약간씩 이제 주변주들 쪽으로서 매수세가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좀 흐름을 보이는 것부터 개인 투자들이 좀 매매하기에는 그래도 좀 대형주 위주로 흘러가는 장보다 조금 나은 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지난주와 이번 주 살펴볼 종목은 이제 동일한데 이제 지난주 종목들 리뷰하는 형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현재 코퍼레이션입니다. 작년 이제 12월 공모가 12,000원 신규 상장된 회사고요.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 글로벌에서도 한 6위 수준 그 정도의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 최대 생산국인데 그동안 굉장히 좀 공급 과잉을 많이 해오면서 2015년, 16년 그리고 17년 상반기까지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원가가 절감되면서 2015년부터 좀 가파르게 실적이 좀 성장이 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현대 기아차 부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50% 미만까지 현기차의 비중이 좀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모로코 공장 건설 확정 등 향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산량이 추가되고 되어 간다면 향후 한 35% 수준까지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비중이 좀 떨어지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사들의 주가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주가 또한 그동안 상당히 쭉 내리막길을 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6월 초 보호예수 물량도 다 해제되었고 일단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크게 나올 악성 매물은 없다고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차트상 좀 쌍바닥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2중, 3중으로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격 부담은 전혀 없는 위치다. 하지만은 다소 움직임이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매수 타이밍은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시다 거래량이 붙을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미투원입니다. 게임 업체고요. 일단 최근 시장에서 대형 게임 업체들의 신작 출시가 잇따르면서 게임 업종 전체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대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풀하우스 카지노가 중화권에서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3분기 출시를 목표로 해서 신작 게임, 북미 시장에서 소셜 카지노 게임을 지금 출시할 예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관련해서 VR 게임도 하반기에 좀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충분한 모멘텀을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와 오늘 최근 한 이틀에 걸쳐서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은 또 장중에 지금 한 4% 이상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좀 언급드릴 때 8,300원대 매수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현재 매수가를 조금 올려 잡아 보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아침에 자료를 준비할 때는 한 8,600원 정도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았었는데 일단 그 부분까지 다음 주 초반에 좀 밀려준다면은 접근해 보시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으로는 여전히 8,0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10,000원 그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필링크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성공한 M&A 표본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종목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인수한 골프 의료 체인 크리스 FNC의 실적이 이제 2월부터 연결로 잡혀가면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대폭 좀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파리게이츠 같은 핫한 의류 브랜드 외에도 최근에 이제 신규로 미국의 코스트코에 이제 매출을 시작한 노브랜드 골프공 사업이 최근에 급성장하면서 동사에 급성장하고 있고, 또 동사의 또 다른 자회사 신재생에너지 업체인데 UM에너지라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지분율 45%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의 영업 환경이 최근에 상당히 좀 호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 가격 조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6회차, 7회차의 전환 사채 물량 한 80만 주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단기적인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빠졌다가 그 부분이 다 해소되고 다시 이제 반등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주 초반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반등이 조금 나와서 단기 박스권 저점과 고점 중간까지 좀 반등이 남아있는 상태라 가지고 접근하기는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사이즈가 커나갈 수 있는 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추후 추가 하락이나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등 최근 시장에서 계속 바이오 제약 섹터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제 항체 융합 단백질 기술과 DNA 치료제 백신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또 오는 다음 주 16일에 GXH9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 치료제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주가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제가 이 종목 최초에 추천을 드릴 때 목표가를 5만원 정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일단 주 초반 5만원은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일단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 주가에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 추세는 계속 좀 우상향하는 중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꾸준히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주식이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필링크입니다. 좀 격인 양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자회사를 통해 사카린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다는 이슈로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큰 폭의 좀 주가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장외에서 좀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또 사카린 규제 완화 같은 부분이 서서히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이 종목도 제가 단기 목표가로 4,700원 정도를 제시해드렸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가격대까지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지만 5월부터 7월경까지 4,500원대 전후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전체된 구간이 있었는데, 아마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 매물대를 좀 돌파한 후에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를 4,7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일단은 그 단기 목표가 달성 후에는 장기로 보시는 분이라면은 긴 term으로 좀 끌고 가셔도 무방한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종목 경인양행까지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들어와 있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929번님께서는 쇼박스 5,700원에 비중 30%, 8월 초에 매수하고 추가 매입했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택시 운전사 모멘텀이 좀 있었죠, 이게? 네, 그 쇼박스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화 배급사로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은 한 3위에서 4위 정도 이제 하는 업체이고, 최근에 이제 개봉해서 흥행한 그 택시 운전사로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영화 배급사 중에 하나입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5,700원 정도라고 하신 거 보니까, 그 8월 초, 기간적으로 8월 초라고 하신 거 보니까 대략 이제 주가가 한 단기적으로 바닥권이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아마 8월 31일 날 조금 주가가 굉장히 그날부터 급락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대임 횡령 문제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 시장으로부터 그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좀 되면서 아마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급락하지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됐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쇼박스 같은 경우 일단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영화 배급이 좀 잘 됐고 1, 2분기 보니까 영화 그 펀더멘털 측면 보니까 이 특별한 뭐 대작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좀 적자가 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3분기에 개봉한 영화가 좀 흥행을 했기 때문에 흑자는 어느 정도 사업적 부분에서는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3분기 실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기대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일봉 차트상 주가를 좀 잘 보시면 그 5,000원 정도는 한 5,000원 정도 전후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어제도 좀 밑골에 약간 달린 부분이 있고, 지난 한 2월 말 정도에도 3월 초 2월 말 정도에도 굉장히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도 이 쇼박스에 대한 그 사업적 부분 기대치나 또는 그 기술적 부분에서 반등을 좀 노리시겠다 했을 때는 지금 사실은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더라도 수량을 과감하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물타기 전략을 통해 가지고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쇼박스에 대한 고민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7675번님의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비스 2,600원에 15% 비중 너무 빠집니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이영환 차장님, 윌비스 종목 어떻게 합니까? 예, 일단 이 회사 같은 이제 뭐 의복 사업이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일단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교육 관련 테마주로 한 번씩 움직이기도 하였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반등의 모멘텀은 좀 없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당분간 그런 모멘텀은 좀 나오기 힘든 상황일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뭐 전형적으로 저점을 계단식으로 깨면서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기 굉장히 좀 힘든 형편이 약간 매물대를 쌓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등이 나오기 힘든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반등을 좀 하기보다는 일단 비중 15% 정도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현 가격대라도 좀 손절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윌비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또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재모 팀장의 5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OLED 섹터 쪽 장비주하고 그 스몰캡 종목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비아트론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OLED 쪽 디스플레이 장비를 좀 공급하는 업체이고, 크게는 열처리 장비에서 인라인 타입의 열처리 장비하고 플렉스블 OLED 장비를 패널을 생산할 때 PI를 이제 붙이는 PI 컬링 장비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두 가지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공급하는 업체이고, 그 비아트론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로부터 수주를 좀 받았다는 좀 장비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111억 정도로, 금액이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465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지만, 비교적 작년 매출액 대비했을 때는 상당 부분 한 14, 5% 정도 수준 될 정도로 좀 큰 규모의 좀 매출 장비가 이제 공급 계약이 좀 나왔다라고 보이고, 이번에 나온 이제 중국 업체는 로열 디스플레이라는 업체인데, 아직 그 국내에서는 그게 크게 좀 유명한 패널 업체는 아닙니다. 뭐 중국의 BOE나 CSOT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분들께 많이 알려져 있지만, 로열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닙니다만,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 로열이라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OLED 패널을 좀 공급받으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추정하고 있는 것은 OLED용
장비를 좀 공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하고 있고, LCD보다는 OLED가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번에 공급계약 공시를 맺은 것도 상당 부분 비아트론 입장에서는 이익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비아트론 같은 경우 지난 BOE와 이번 공급 공시까지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500억이 넘는 지금 금액의 좀 수주를 받은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올해 3분기 진행이 지금 되고 있을 것이고, 연말까지는 충분히 매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추정하는 연간 실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비아트론이 중국 업체 여러 곳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처가 다각화되는 측면에서는 향후 지금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뿐만 아니고 중국의 패널 업체들이 OLED 시장 지금 확대를 위해 가지고 투자가 많이 진행되면은 그와 관련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봉 차트상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비아트론은 매수가 22,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매수 타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지난 그 1분기 때와 좀 비교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같은 경우도 지난 2월부터 한 4월까지 좀 비교적 약간 2만원에서 22,000원 좁은 건 횡보를 좀 하다가 상승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서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지금 주가가 다시 지난 2월에서 3월 가듯이 비슷하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만원에서 22,000원 사이가 매수 가능 구간이다 말씀드리겠고,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10월 넘어서는 중순부터 그 이후부터 사실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발표하기 때문에 그 시점 비슷하게 아무래도 수급이 몰리면서 다시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상승을 기대해 가면서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한 25,000원 정도, 올해 실적 밸류에이션은 PE 한 12배에서 15배 수준인 28,000원까지는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엘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엘텍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하고 자회사 선익시스템에서 OLED용 유기물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회사 선익시스템이 지금 상장하는 부분인데, 몇 가지 지금 나온 이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익시스템 공모가가 37,000원 공모가 하단에서 좀 확정이 됐었고, 일반 청약에서 0.73대 1로 비교적 그 청약이 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OLED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높은데 불구하고 실권주가 발생된 우려가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관 수혜자 수요 예측에서부터 조금 회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좋지 않게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공모가도 하단에 형성되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청약에서도 지금 실권주 발생된 우려가 좀 나타나는 상황들이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동아엘텍이 그 자회사 선익시스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엘텍도 지금 한 2주 전만 해도 이 청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해 올라왔는데, 청약에 대한 내용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역시 다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위태로운 부분에도 분명히 와 있는데 불구하고, 동아엘텍 자체가 아직까지 선익시스템이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기대치는 분명히 남아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선익시스템이 그 LG 디스플레이 쪽 E5 라인에서 장비 공급된 이후 양산에 돌입되었고, 올 연말 정도면 아무래도 관련된 양산 수율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양산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장비 수주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지금 판단해서 동아엘텍이나 선익시스템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우려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일정 정도 선익시스템 지금 공모가 37,000원에 사실 형성됐습니다만 시가총액으로 한 2,200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적정 주가 좀 나름 계산해 보았을 때는 한 42,000원 정도가 사실은 적정하지 않았었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모가가 굉장히 조금 하단에 지금 미친 부분은 좀 제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까지 3개 산업에 대한 장비를 주력으로 공급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 일봉 차트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기술적으로 반등, 62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분명히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비교적 기술적 부분 분석을 통한 지금 주가 방향이 잘 맞아떨어진 한 주가 됐습니다. 지금 반등이 분명히 나왔었고, 다시 그러면 단기적 목표 주가는 아마 전고점이라 할 수 있는 한 18,000 정도를 기술적 부분으로 단기적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단기적 대응을 원하시는 분이라 했을 때는 한 18,000 정도 또는 그 밑에 가격이 한 17,500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단기 목표가를 잡아두시고 한 다음 주까지 끌고 가셔도 좀 괜찮은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OLED 장비주 대표적인 실적주입니다. 아직 실적 발표 전까지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약간의 횡보 흐름을 좀 나타내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장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는 장기적 목표 주가 2만원까지 계속 끌고 가는 전략도 매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DR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텍은 그 엑스레이 디텍터라는 장비를 좀 공급하는, 부품을 좀 공급하는 업체이고,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 동시에 공급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DR텍 역시 일봉 차트상 한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어제 좀 주가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어제 주가가 지금 장 시작과 동시에 한 2,055원까지 올라가면서 약 13% 정도 상승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DR텍이 그 이후로 주가가 밀리면서 오히려 시초가보다 밀려서 지금 주가가 종가에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은 어제 상승했던 부분에 어떤 분위기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금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제가 좀 예상하는 그 실적에 대한 그 주가의 흐름은 좀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려고 했던 세력들과 또 매수를 원했던 세력 간의 어떤 그 주식에 대한 어떤 거래가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면서, 시초가 부분에서 주가가 형성됐지만 그 이후로 계속 밀렸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사실 높았다라고 보이고, 지금 DR텍은 제가 매수 가격을 1,800원대 매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DR텍은 그럼 주가가 언제 다시 추세 전환 가능할 것이라 보았을 때는, 예상해 보았을 때는 지금 중장기 이평선이 조금 더 밀집도가, 이격도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도가 약간은 조금 좁혀진 가운데 어제같이 주가가 거래량 터지면서 약간 양봉을 만드는 부분에서 주가의 추세적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조금씩 수량을 눌려갈 구간이지, 또 이런 부분에서 어제처럼 단기 상승 갈 때는 조금 또 매도 타이밍을 사실 가져갈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주가를 살펴보실 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세코닉스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용 렌즈하고 자동차용 카메라 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이고, 최근에 역시 듀얼 카메라 트렌드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 지금 매출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그와 관련 성장성을 좀 가진 기업인데, 최근에 특히 이번 주 주가 자체가 좋지 않은데 아무래도 자동차 쪽으로 전방업체 현대 기아차 쪽으로 매출이 많은데 그와 연동된 좀 우려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은 섣불리 지금 손절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고 단기 반등을 좀 모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촉박한 관계로 이영환 차장님 바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가볼까요, 바로? 예. 일단 다음 살펴볼 종목은 대한증선입니다. 네네.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전선업계의 호황으로 이 종목 또한 올해 영업 기준으로 큰 폭의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바닥권 1,200원에서 1,400원까지 1차 상승 후에 좀 기간 조정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가격대는 1,300원과 1,400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심리적 지지 혹은 저항대인 1,400원 언저리만 지지해준다면 올해 좀 하반기에는 큰 폭의 좀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신규 매수 진입을 예정하시는 분이라면은 오히려 신가격대보다는 한 1,400원대 가격에 안착한 후에 그때 한번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RF텍입니다. 충전기나 안테나 같은 휴대폰 관련 부품이나 가로등 그리고 또 전원 공급 장치 등 조명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조만간 출시 예정인 아이폰 8에 무선 충전 기술 도입 시 관련 테마주로 한번 움직일 좀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전환 사채 리픽싱 가격인 5,600원 언저거리에서 최근에 바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빈틈으로 보시면은 실적도 꾸준히 잘 나와져 있고, 내년에 나올 또 새로운 삼성의 휴대폰에 또 신기로 물량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지금 와 있는 종목이니까 좀 관심 있게 잘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황금 ST입니다. 일단 니켈 가격의 급등으로 주가 또한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사의 주력 제품인 스테인리스 특수광 제품에 포함되는 니켈의 가격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여러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제품 단가 인상의 가격 결정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종업계 대비 상당히 좀 높은 영업 이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단기 상승에 따른 최근에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점과 고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 개선 폭이나 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 홀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지민 예정자 같은 경우는 지지 가격대인 한 1,700원 전후까지 혹 현 가격대에서 한 1,000원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빈틈으로 보시고 접근해 보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런 동사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2위권의 오디오 업체로 최근 신흥시장에서 아디다스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소비 회복의 최고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2분기 일부 매출 지연으로 인해서 좀 기대치의 부진한 실적으로 나오면서 차트상으로 2차 상승이 나와야 될 만한 위치에서 나오지 못하고 주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6,000원 언저리에서 좀 잘 버텨줬어야 되는데, 일단 방향이 다시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세에 대한 이견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좀 시장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보유자 같은 경우는 매도 내지는 일부 비중 축소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이 종목 또한 기업의 고유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싼 가격대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종목인데요. 최근 시장에서 바닥권에 있는 자산주들, 흔히 말하는 시장 소외주들 쪽으로 한 번씩 강한 상승이 또 이제 나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또 의외의 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기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나 오늘의 정리 관련 이슈 등 여러 가지 좋은 호재성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도 아직 좀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일단 장기적으로 긴 관점으로 지켜보시면은 언젠가 좋은 주식은 언젠가 제 가치를 찾아갈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성산업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시간이 좀 오늘 촉박해서 종목 상담은 가지 못할 것 같고요. 이영환 차장은 좀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차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법원지정 이영환 차장과 함께했고요. 지금이 3시 26분 44초입니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바로 체크하러 저희도 가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84포인트대까지 상승입니다. 예, 결국에는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2380포인트도 지금 탈환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을 털어내고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강하네요. 생각보다 미사일 발사도 있었는데 일중 흐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2365포인트대부터 2384포인트대까지 특히나 2시 30분 이후로 지금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자체의 상승폭은 강하진 않지만 전일 대비해서 그래도 현재 아침장 대비해서 강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사입니다. 기관이 매수 물량 꾸준히 늘려가면서 835억 원대까지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이 지금 1,095억 원이나 사고 있다, 이렇게 체크가 되네요. 외국인은 1,650억 원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올라가고요. 현대차도 낙폭 거의 회복했습니다. LG화학은 1.2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보도록 하죠. 포스코는 외국인 매도가 지금 지속되면서 31만 4천 원대까지 빠집니다. 한전 여전히 약보합이고요. 네이버 7천 원 정도 하락합니다. 삼성물산 보합, 신한지주는 1% 상승. 오늘 금융주들도 소폭씩 상승 흐름 가져간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시장은 더 올라갑니다. 670선까지 바짝 지금 붙었는데 0.66%나 올라가면서 669.80포인트 마감 예상이 됩니다. 670선까지 지금 힘을 내줄지 이 부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일중 흐름들 보시면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래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초반에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4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에 변동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외국인만 사네요. 187억 원 외국인이 사고 개인은 다시 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26억 원 매도하고 기관이 86억 원 매도합니다. 역시나 이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 투신 모두 팔지만 연기금만이 263억 원 매수하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선별적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 1위부터 5위까지 파란불 한 종목입니다. 신라젠이 결국에 하락 반전했네요. 셀트리온이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 나오면서 다시금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오늘 6.86% 상승 마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대에서 1%로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메디톡스 상승하고요. 소폭이지만 CJENM도 0.39% 상승합니다. 신라젠은 오늘 상승해서 하락 반전했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휴젤이 0.79% 빠집니다. 로엔이 85,800원대까지 상승했고요. 바이로메드 1% 가까운 상승폭이 보입니다. 코미팜과 SK머티리얼즈가 하락하는데 특히나 SK머티리얼즈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자, 9월 15일 금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쏘다보니 변동성이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수 정리되는 동안에 시황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 네, 일단 오늘장 사실은 좀 출발하면서 약간 불안감을 좀 가지고 좀 출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시장이 약세로 좀 가지 않았을까 좀 우려가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모두 지금 강보합이 좀 마친 것은 좀 우려했던 부분을 싹 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장초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 그 장 내내 지금 분위기 좋았었고, 장 막판으로서 좀 강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의 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분위기를 좀 많이 끌어올렸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최근에 또 그동안 좀 주가가 좋지 않았었던 게임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인 부분이 분명히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 중에 하나라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에 상장한 코스닥 펄피어스인가요?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비교적 좋은 분위기에서 상장을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시장에서 다시금 관심을 좀 받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코스닥 시장에서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약간 밀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1위, 2위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무래도 그동안에 한 8월, 7월, 8월 같은 경우는 그 주장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좀 받은 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9월 이제 말로 가면서 역시 3분기 실적 기대감들, 향후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주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코스피 시장은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80선 지지에 지금 성공을 했는데요. 정확한 지수가 2386.04포인트
8포인트입니다. 8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장 후반에 강하게 올라왔고요. 코스닥 지수도 670포인트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671.31포인트. 퍼센테이지로 보면 0.87%나 지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0.9원 90전 내렸습니다. 1131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오늘 장 내일 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까지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나왔던 종목들 수익률 점검 또 해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11시 기준으로 지문상 대리가 추천한 셀트리온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27.6%의 누적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편입가는 99,000원이네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이 SN텍 6.7%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에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자, 다음 주 주요 일정 그리고 산업별 투자 동향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한 주의 장도 마감이 됐고, 오늘 사실 미사일 발사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시장은 견조하게 좀 버텨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저희가 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타이밍인데,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볼까요, 팀장님? 네, 일단 다음 주 전략에 대한 저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대외적인 좀 이슈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 9월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19일에서 20일 사이 정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부분들, 그 다음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보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와 관련돼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에서는 뭐 미국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두기보다 아무래도 기존에 연준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매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또 전반적인 또 투자 환경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오늘도 솔직히 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는데, 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건 약간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계속 우리가 좀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들, 특히 7월, 8월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은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제 안전자산보다는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우리가 비중을 늘려가야 됐다라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려갈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더라도 이제 3분기 9월 말이면 3분기도 끝나기 때문에 또 역시 10월부터는 이제 또 추석 연휴가 있고 그 이후에 실적 시즌 바로 돌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역시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업종,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부품, 이제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3분기에 화학주들, LG화학 역시 지금 주가가 최근에 강세 흐름 나타나는데, 화학주나 또 뭐 삼성 SDI 같은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매수 접근해 보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한번 뭐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코스닥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비중을 좀 많이 늘려가면서 비교적 코스피에 비해서는 큰 조정 없이,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좀 흐름을 나타내면서 그 상반기와 다르게 하반기로 가면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체력적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반기 많이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반사적 부분에서 반등이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많이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650선 정도가 항상 심리적 지지선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항상 650선을 전후로 해서 밑으로 빠질 때는 한 620에서 30까지, 고점 될 때는 한 610선까지, 그리고 680선까지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코스닥이 최근 들어 사실은 좀 상반기에 비해서는 좋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고점 부분이 좀 다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코스피 종목들이 10월부터 아무래도 실적을 먼저 발표하게 된다고 보았을 때는 지금쯤부터는 조금씩 큰 손들, 외국인이든 운용사든 이런 큰 손들은 코스피에 대한 실적주로 좀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약간 다소 조금 코스닥에는 또 불리한 또 시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조금은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 참, 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장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그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다음 주에? 제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S&T라는 종목 말씀을 좀 드릴 건데, S&T 이제 오늘 그 장중 6% 이상 조금 급등하면서 마감을 좀 해서,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신규 매수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주가가 약간의 반등 이후 횡보하는 흐름 때문에 오늘 좀 추천드리려고 좀 가져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후공정이 주로 했던 이제
업종이었고 2017년 들어가지고 OLED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을 좀 시작했고 그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 쪽이 약 49% 정도, 스포터나 합착기 장비 21%,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장비를 좀 공급했던 업종이었고, 최근에 그 1분기까지는 아무래도 그 신규 공장 건립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좀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까지는 적자를 좀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다른 장비 업종들에 비해서는 크게 관심을 좀 받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17년 들어가지고 주가가 하락한 이후 계속 횡보를 좀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최근에 제가 주가 계속 6,300원을 저점으로 해서 그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약간의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 중에 하나고, 주가 자체가 굉장히 바닥권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매수가를 6,9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좀 해보자 말씀드렸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아마 제 기억에 6,800원대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게는 뭐 한 7,000원 정도까지도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지금 7,000원, 700원까지 사실 올라갔고, 차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봉 차트상 잘 보시면 지난주 제가 매수 가격을 7,000원 정도까지 여유있게 매수하자 했던 부분 사실은 그 중장기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 구간은 그 가능 시점 그 구간으로 보아서 6,900원 전후, 그러니까 6,800원대부터 7,000원까지는 수량은 늘려갈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하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단기 지금 고점 이른 부분이 그 20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평선을 지금 살짝 뚫고 올라가다가 지금 만 구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음 주에 차익 실현도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다음 주에 차익 실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다음 주에 장 볼 때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정 정도 조정이 나오면 아마 오늘 종료된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 대응하실 분들은 제가 목표 주가를 14,000원 제시를 했기 때문에 14,000원까지 중장기적 끌고 가실 분들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의 조정 구간이 아마 좋은 매수 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못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고점이긴 하지만 한 7,400원 전후 7,600원에서 7,700원, 400원 정도는 차익 실현 나오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진입도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이렇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을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세코닉스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 역시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뿐만 아니고 이번 주 내내 지금 한 번도 반등 흐름 없이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밀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제가 지지선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1차적으로 사실은 14,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매수 가격을 15,000원 제시를 좀 해드렸었고, 이번 주에 15,000원 밑으로 좀 터치가 됐었기 때문에 여유있게 이제 매수 가능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봤었고, 14,000원이 지난 한 8월 말 정도 저점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어제 오늘 큰 지지 없이 다시 밑으로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그 주가의 흐름만 보았을 때 사실은 매수에 대한 그 시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또 주식 격언 중에 또 이런 말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골이 깊어지면 또 산이 높다고,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내려온 종목들은 반대급부로 다시 매수 진입하려는 세력이 짧은 시간에 많이 몰릴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V자 반등 형태가 나오는 경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장에 아마 그 V자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볼 종목 중에 하나가 세코닉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 다음 주에 볼 종목으로 세코닉스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600원인데 지금 가격 괜찮다는 겁니까? 일단 제가 최초 매수가가 이제 15,000원 밑에였고 목표 주가는 2만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중장기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지금 사실은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매수 가격으로 보았을 때는 더 매력적인 가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하기 오히려 더 유리해지고, 손절가를 제가 12,500원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더 밀리게 됐을 경우는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절가 12,500원을 꼭 지켜줄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가격은 매력이 있지만 혹시나 지금 추세가
꺾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12,500원 손절가 꼭 지켜달라.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 이야기 해봤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요일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